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 열대야가 이어진 가운데 동해안은 낮에도 무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속초 34.7도, 강릉 34.3도, 양양 34.2도까지 치솟는 등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넘었습니다. 오후 6시 기준 강릉과 속초 삼척, 양양 고성 평지에는 폭염경보, 동해와 정선 평지, 남부 산지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동해안은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고 내륙과 산지에는 모레까지 가끔씩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폭염이 이어지고 8월에는 고수온주의보 발령이 예상되자 강원도는 양식어가 피해를 막기 위해 사전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동해시 한 쓰레기 처리 업체가 근로자 월급 일부를 착복했다는 소식을 지난주 수차례 전해드렸습니다. 이 업체 대표가 고용노동부에 첫 출석한 자리에서 월급 일부를 착복했다고 사실상 시인했는데요. 지난달 이 사안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던 경찰은 전면 재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고 전용호 씨 유족이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한 건 지난달 21일. 한 달여 만인 어제 동해시의 한 쓰레기 처리업체 대표가 처음으로 출석해 진술했습니다. 업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고 전용호 씨를 포함한 노동자 3명에게 월급 500여만 원을 줬다는 서류를 동해시에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300여만 원씩 줬다고 인정했습니다. 노동자에게 줘야 할 돈을 다 주지 않았다는 월급 일부 착복을 사실상 인정한 겁니다. 고 전용호 씨에게 줬어야 할 월급 차액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업체 대표는 또 지난해 11월 전시 계좌에 1,000만 원을 입금했다고 밝혔는데 월급 차액 중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유족과 합의할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1월 전시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의 근로자에게도 1,000만 원의 돈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는 노조의 신고로 동해경찰서가 수사에 나선 시점과 맞물립니다. 빠져나기 급급한 것 같고 빨리빨리 합의를 하되 그 피해자들의 감정은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득과 자신이 피해볼 것을 최소화한. 지난주 유족이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은 동해경찰서로 이관됐습니다. 동시에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린 첫 고소고발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재수사하라는 지휘를 내렸습니다. 동해경찰서는 직무유기와 공갈, 여기에 횡령 혐의를 더해 업체 대표와 동해시청에 대해 전면 재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시청은 노사 간의 문제여서 시가 개입할 수 없다라는 종전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노사 간에 일어나는 일은 고용노동부라는 기관이 있으니까 올해 3월 달에 점검했고 그다음에 7월 달에 점검했어요. 정기점검했습니다. 그래서 대응하면은 문제가 없다. 취재진은 사건에 대한 업체 대표의 입장을 재차 물었지만 대표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이후에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전해왔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강원 동해안의 대표적인 관광 어항인 속초 대포항에 700톤이 넘는 유람선 사업이 추진되면서 어촌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 300톤 미만 유람선 도입에 동의해줬는데 갑자기 항만 사정에 맞지도 않는 큰 배가 들어오게 됐다며 불만입니다. 박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포항 유람선 부두 앞 컨테이너에 반대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300톤급 선박 운항을 감안해 준설이 끝난 대포항에 700톤이 넘는 유람선이 추진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대포항은 어항과 관광항 기능을 함께 하는데 어항이 비좁아 유람선 부두까지 어업인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유람선 사업자가 부두 점사용 허가를 받으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부두를 비워줘야 하는 것도 있지만 사전 협의가 없었고 안전 문제도 있다는 게 어민들 주장입니다. 지난 2019년 같은 사업자가 300톤 미만의 유람선을 추진할 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동의해줬는데 갑자기 700톤 넘는 유람선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큰 배를 대기해 50m 길이 유람선 부두가 너무 짧고 수심도 얕아 사고 위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2017년에 같은 규모인 742톤 배가 들어왔다가 결국 속초항으로 이동했다고 설명합니다. 60m 이상, 65m 정도는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야지 그때는 이제 수심이 낮아가지고 배가 앉게 되면 솔직히 말해서 선장이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 측은 수년째 유람선 사업을 준비했지만 속초시에서 번번이 허가가 반려돼 강원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끝에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사업을 진행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영업시간이나 횟수를 조정해 어업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저희들은 대신 어민들하고 협의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이 하루 3번 운항할 거를 고민을 많이 했죠. 저희가 6시부터 운항하는 걸로. 속초시는 대포항에 800톤까지 가능하다는 해수청 용역 결과가 있고 행정심판에도 패소해 사업자에게 허가를 내줬다고 설명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콘텐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고 또 어업인들도 그런 부분이 들어와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사업자와 우리와 배가 실제로 오가려면 선박 안전검사에 통과하고 해경의 유선 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항만 여건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어촌계는 속초시의 허가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가운데 해경의 사업자 면허 신청 결과 등을 함께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강원도 의원들이 술에 취해 몸싸움을 벌였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해당 의원들을 윤리특위에 회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후반기 의장단 선거 결과에 불만을 품은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술에 취해 멱살잡이와 몸싸움을 했다는 게 씁쓸하고 부끄럽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도민과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계파와 자리다툼에 혈안이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릉 지역 해수욕장 10여 곳이 오는 27일부터 15일간 야간 개장합니다. 강릉시는 오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15일간 경포해수욕장과 야간 해수풀을 밤 9시까지, 나머지 13개 해수욕장을 저녁 7시까지 연장 개장합니다. 이를 위해 강릉 경포해수욕장의 야간 조명시설과 높이 8.5m, 길이 33m의 대형 해수풀장을 설치합니다. 전남 순천과 울산시에 조성된 국가정원을 새로 유치하기 위해 전국 자치단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강릉과 춘천, 정선 등 시군 4곳이 유치에 뛰어들었는데요. 강릉시의 국가정원 유치 준비 상황을 이준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푸른 동해와 울창한 소나무로 둘러싸인 강릉 향후. 과거 바다와 합쳐지고 격리되길 반복하다 현재 바닷물과 민물이 공존하게 된 호수입니다. 이런 독특한 호수를 뜻하는 석호는 강원도와 북한의 일부 동해안에서 나타납니다. 바닷물이랑 민물이 드나드는 호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보기 드문 호수라서 사는 근처에 있지만 좀 신기하긴 합니다. 강릉시는 향후 일대 100여 헥타르 부지를 국가정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2021년에 수목원 정원법이 개정되며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주요 권역별로 국가정원 지정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국 2곳뿐인 국가정원을 유치하려면 우선 10헥타르 이상의 지방정원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방정원을 최소 3년 동안 운영하고 많은 관광객 유치 같은 실적을 쌓아야 합니다. 현재 국가정원 유치를 위한 자치단체 간 경쟁이 치열합니다. 강원도에선 춘천 상중도와 인제 용대리, 그리고 정선 가리왕산이 경쟁을 펼칩니다. 그런데 현재로선 춘천과 인제가 강원도로부터 4년 동안 60억 원을 지원받는 정원 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사업기간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상 설계 1년, 시공 3년, 총 4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도 예산을 내년부터 확보하고 관련 사업 기간을 1년 단축할 계획입니다. 2026년까지 조성할 지방정원을 3년간 운영한 뒤 2029년에 국가정원을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부지 확보가 주요 변수입니다. 향후의 국가정원 부지 100여 헥타르 가운데 44헥타르의 250여 개 필지가 민간 사유지이기 때문입니다. 강릉시는 내년까지 최대한 많은 사유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3월부터 해서 지금 토지주와 지속적으로 협의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매입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내년 중에는 거의 토지를 거의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 오는 2026년 3월까지 진행하는 향후의 정원 조성 계획 등의 연구 용역에서 국가정원에 어울리는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최근 강원도 교육청 갑질 신고센터에 특성화고 교장이 교사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신고가 익명으로 접수됐습니다. 해당 교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전교조 강원지부가 감사를 청구하면서 교육청은 조만간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 지역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한 교사는 지난해 3월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아 한 학기 동안 질병휴직을 냈습니다. 교장과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었습니다. 지난해 1월 오후 9시가 넘은 시각, 교장은 이 교사의 업무와 관련해 3차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부담을 느낀 교사는 가급적 업무 시간에 연락을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교장은 선생님과는 정규 업무 시간에만 대화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이 교사는 담당 업무 출장에서 자신이 배제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교장에게 이유를 묻자 업무 시간 외에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해서 조심스러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그 업무의 시간에는 좀 연락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나한테 문제할 분위기에 있어갖고 난 상당히 조심스러웠던 거죠. 이 교사는 담당 업무 출장에서 2번이나 배제됐고 교장에게 행정처분에 대한 협박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기가 행정처분 내달려고 말했다. 다른 사람들 일 때문에 다들 바쁜데 선생님만 약간 회피해 하려고 한다는 식으로 누구누구는 어떤 업무를 했다는 얘기를 쫙 나열을 하시거든요. 교사 연수비 지원에서 같은 교장이 기간제 교사를 차별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 학교는 지난해 새로운 학과를 개설했는데 교사 4명이 관련 연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장이 이 가운데 기간제 교사 2명의 연수 자격을 문제 삼아 이미 받은 연수 비용 17만 원을 반납해야 했습니다. 이 교장은 입장문을 통해 자신이 업무 시간 외 연락에 불편함을 느껴서 교사와의 협의 없이 출장에서 배제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고 교사와의 대화 과정에서도 행정처분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간제 교사 연수비 차별 주장에 대해선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어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학교 현장 조사를 마치고 다음 주 감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강원을 비롯한 제주와 세종, 전북 등 4개 특별자치시도가 공동 결의문을 발표하고 각 시도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시도지사들은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특별법 개정과 특별자치시도 위상제고, 국정과제 공동 추진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4개 특별자치시도로 구성된 행정협의회는 오는 10월 행정안전부 보고를 거쳐 내년 1월부터 공식 법정기구로 운영됩니다. 강릉시가 천연물 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합니다. 강릉시와 키스트 강릉 천연물 연구소,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 과학기술연구원,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생약학회는 오늘 업무 협약을 맺고 강릉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강릉시는 지난해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2026년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목표로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한 우량기업 유치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와 강릉본부가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 지원 기한을 이달 말에서 내년 7월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강원 지역 저신용 중소기업에 10억 원까지 연 2%의 대출을 지원하고 있는데 영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기한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8월부터는 자영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상을 중심으로 특별 지원 정책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도내 산림 7필지 34만여 제곱미터가 산림보호구역으로 새로 지정됐습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산 44번지 만여 제곱미터를 희귀식물 자생지인 산림유전 자원보호구역으로, 정선군 임계면 송내리 산 157번지 등 6필지 33만여 제곱미터를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정선군 고한읍 산 1의 16번지 등 3필지와 영월군 상동읍 구레리 산 1의 1번지 19,000여 제곱미터는 궤도시설 설치와 광업용지 지정 등의 이유로 산림보호구역에서 해제할 예정입니다. 2025학년도 수시지원 전략설명회와 1:1 맞춤형 컨설팅이 오는 27일 강릉시청에서 열립니다. 강릉시 미래인재 육성재단이 마련한 이번 설명회에는 EBS 대표 강사인 곽동훈, 정재원 씨가
수시 전형 지원 전략과 과목별 학습법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진학 전문 상담교사가 사전 예약제 125명을 뽑아 개인별 맞춤형 상담을 해줄 예정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강릉 대학입시설명회 홈페이지로 사전 접수하거나 강릉시 미래인재 육성재단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태백시가 대표 여름축제를 즐길 수 있는 기차여행 상품을 판매합니다. 기차는 7월 29일부터 8월 3일까지 서울역을 출발해 태백에 도착하는 일정이며 태백의 대표 여름축제인 한강 낙동강 발원지 축제와 해바라기 축제를 포함하는 1일 여행으로 진행됩니다. 한강 낙동강 발원지 축제는 선선 워터나이트, 수계도시 예술 공연 등이, 해바라기 축제는 백만송이 해바라기 풍경과 거리 공연 등이 꾸며집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